네, 안녕하세요. 꼴통연구소입니다. 나라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공수처와 이제 경찰은 반드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합니다. 희한한 건 또 탄핵 사유가 내란이라고 하는데 탄핵 안에서는 내란이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무법의 시대 같네요. 매드맥스에 가깝군요. 어떻게 된 것이 이제 법 집행이 이제 법조안과 벌조차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기는 놈이 장땡이 그런 상황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뭐 경찰 특공대니 기동대니 말도 많고 무슨 뭐 헬기를 출동시켜야 된다 뭐 참 이런 상황입니다. 관저는 1급 군사 지역이지 않나요? 우리가 정의인데 우리가 하는 건 언제나 옳다라는 이제 막무가내식은 분명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이제 반으로 쪼개진 만큼 좌파 진영에서는 이제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 정의를 위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뭐 따지고 있냐. 그러긴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감정법이 이제 헌법보다 이제 상위에 있는 것 같네요. 좌파 진영에서는 가장 두려워한 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정체가 들통나는 것인데 이제는 뭐 거의 다 들통은 났죠. 그럼에도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건 이제는 뭐 많이 알다시피 이 땅에서는 이제 좌파의 힘만으로는 이런 거대한 무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외세의 개입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은 안 됩니다. 뒷배가 중국인 것이죠. 중국은 이미 EU보다도 덩치가 더 커졌습니다. 유럽연합도 중국에 휘둘리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마치 옛날에 레슬링의 자이언트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거대해졌는데 뭐 일반인은 그냥 스치기만 해도 이제 몇 미터는 이제 튕겨져 나뒹굴 것입니다. 좌파 세력의 뒤에는 중국이 받치고 있고 이건 꽤 시간이 많이 흘렸죠. 전법 강의에서 전법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70% 이미 좌파에 장악당했다. 이 나라의 언론, 신문, 방송 역시도 그렇고요. 그와 같이 하는 민노총들이 종북 세력, 검, 경찰과 법원도 상당히 장악이 되어 있을 거지만 이번에 느낀 건 경찰이 진짜 목숨 걸고 이제 윤 대통령을 잡아놓으려고 정말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경찰인지. 그리고 법원은 이제 여전히 이 나라의 가장 최상단 그룹 같아 보이고요. 뭐 거의 언터처블이죠. 좌파 세력들은 좌파라고 불리기를 제일 싫어했지만 지금 좌파라고 불리는 걸 막지를 못했죠.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것이 중국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지만 지금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위로 이제 뭐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저렇게 딱 진을 짜고 이제 공산 세력이 위치에 있는데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만도 참 대단하긴 하죠. 이 땅 백의 이제 뿌리 민족. 그 질량과 밀도는 높긴 한데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땅덩이가 작은 그 장단이 너무 확실하군요. 자이언트를 상대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크진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곧 들어서면 좀 힘을 보태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열세입니다. 미국만 발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이언트와 싸우려면 이제 뭐 캡틴 아메리카가 지원을 해줘야 될 듯합니다. 뭐 영화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요. JTBC나 MBC는 뭐 비행 금지 구역에 헬기를 띄워서 군사 지역을 마구 촬영합니다. 무서운 게 없는 거죠. JTBC는 중국 텐센트로부터 뭐 2천억의 지원을 받았군요. 이 나라에서 뭐 몇십억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차이나머니 한 방이면 되니까요. 조중동이나 언론도 뭐 어떤 게 자기들 이득인지만 따집니다. 그래봐야 역시 언론 노조 집단들이고 이 땅에서 좌파라고 해봐야 뭐 30% 난집 세력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만큼 폭동에 가까운 짓들을 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으니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국민들이 무서우면 저렇게 못할 건데 말이죠. 국회의원들도 그저 주눅만 들어서 눈치만 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를 했는지 국민들의 탄핵 반대 참가자들은 이제 계속 더 불어나고 있고 윤 대통령의 행동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 올라갈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좌파 쪽의 이제 선동술에도 이제는 크게 휘둘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버긴 하지만요. 좌파 진영에서 이제 내란범을 빨리 사형시켜야 된다고 난립니다. 대통령은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무슨 쿠데타의 내란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집단 다구리 친다고 하나요? 그냥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왜냐, 이 나라는 좌파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보 선생님도 강에서 개딸 세력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세력이 이 땅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힘은 아니죠. 호가호위라고 해야겠지만. 그들은 굉장히 급하고 거칠고 사납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나라 사정 지형이 이런 건 현실이니까요. 트럼프도 지금 시대에 맞는 미국 대통령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나이도 너무 많고 다시 무력의 시대로 갈 수 있다.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미국의 지원을 기대는 해야겠네요. 자이언트를 뭐 대한민국 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당장은.
트럼프 역시 중국 경제를 아주 강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발언도 이미 시작을 했죠. VOS에서 보듯이 이제 미국은 한국의 좌파 세력 역시 중국의 세력으로 보니까 절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도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국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이제 국가 전복 세력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흐름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좌파 세력에서 윤 대통령을 저거를 빨리 끌어내려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사형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그럼 이 나라의 지도자감이라는 건데 저는 전혀 공감은 안 됩니다. 정치 성향 뭐 좌파와 우파 이거는 어느 정도 태생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뭐 방송, 연예, 뭐 문화, 뭐 영화 뭐 이런 쪽은 확실히 좌파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좌파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뭔가 홀린 사람들 같습니다. 정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이 나라의 혼란을 다시 다잡고 미래로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란 세력이고 누가 국가 정보 세력인지 판별이 나겠죠. 그래야 다시 우리나라가 인류의 지도자 민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법 강의에서도 국민들이 탄핵 집회만 나올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지금 22대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는 잘못된 국회다. 정당성이 없다. 이들이 국기문란, 국민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를 마비시키고 있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 자격이 없다. 국민들이 저항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다시 주인의 역할을 해야 할 건데 우리가 뭐 너무 준비를 못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뭐 지형적 위치 특수성과 더불어 이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